안녕하세요. 바른책방의 드림캐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은 아동학대와 아동기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교육, 연구 등을 하고 있는 브루스 디 페리 교수와 마이야 샬리비츠 박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챕터 중에서 트라우마로 인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던 저스틴의 이야기를 다룬 책 제목과 같은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995년 페리 박사는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6살의 저스틴을 만납니다. 저스틴은 병원 침대가 아닌 동물을 가두는 우리에 갇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음식을 던지고 자신의 배설물을 온몸에 묻히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의사들은 처음 환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환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보통의 아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페리 박사는 저스틴의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스틴의 엄마는 겨우 15살 밖에 안 된 소녀였고 저스틴이 태어나자 2달 만에 가출합니다. 그 후 저스틴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지만 할머니 역시 곧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렇게 혈육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해진 저스틴은 개사육사 아서에게 맡겨집니다. 아서는 정이 많고 성실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 역시 가벼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서의 육아 방식은 자신이 키우는 다른 개들과 똑같은 음식과 우리를 저스틴에게 내주고 훈련과 칭찬을 병행하는 방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스틴은 2살 때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이라는 병명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습니다. 그 당시의 의사에게도 아이를 방치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스틴의 상태를 유전자 결함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자궁 내 손상의 증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주된 측면으로 저스틴을 여러 차례 치료하고 방법을 모색했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자 의사들은 저스틴을 치료 불가능한 원인 불명의 선천적 정적 뇌병변이라는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의사들도 아서도 더 이상은 저스틴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스틴은 6살이 되었고 소아 집중실에서 우리에 갇힌 채 페리 박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스틴의 행동을 관찰하던 페리 박사는 저스틴의 상태를 적절한 자극 결핍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 거라는 전제 말입니다. 그렇게 페리 박사는 저스틴의 침대에 부분적으로 커튼을 치고 아이의 눈에 간호사실과 페리 박사 자신만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주위 환경에 저스틴의 정신이 산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페리 박사는 저스틴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으며 현재 상태의 저스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처음에 저스틴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낯선 이의 눈길을 거부하면서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페리 박사는 저스틴의 관점에서 이 낯선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기에 그의 공포심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저스틴에게 이런 상황을 안심시키기에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페리 박사는 저스틴에게 음식을 내밀어 줍니다. 한참을 노려보던 저스틴이 결국 음식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가장 먼 구석으로 달려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30초가량의 시간이었지만 몇 시간은 흐른 것 같았다고 페리 박사는 그때의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스틴을 집중 치료합니다. 치료에 앞서 방치가 어린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에 입각해서 저스틴에게 숨겨진 잠재력이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발달할 능력이 없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저스틴의 신경망이 제대로 형성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스틴을 개인 병실로 옮기고 물리치료, 작업요법,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스틴은 매일매일 눈부시게 발전했고 하루가 다르게 경계를 풀고 편안해졌으며 더 이상 음식을 던지거나 자기 배설물을 몸에 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음도 보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말로 하는 지시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물리치료를 통해 일주일 만에 의자에 앉았고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도 있게 되었으며 3주 만에 첫 걸음마를 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요법 치료사로부터 옷 입기, 수저 사용하기, 이 닦기와 같은 기본 동작을 가르쳤고 평생 개들과 살아온 저스틴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으려는 욕구가 심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르쳤습니다. 저스틴의 뇌는 스펀지와 같아서 제공되는 자극을 열정적으로 빨아들이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한 저스틴은 퇴원 후 새로운 위탁 가정에 맡겨졌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도시락 가방을 맨 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8살의 저스틴의 사진과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페리 박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패턴화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준 저스틴으로 인해 육체적 애정 표현과 자극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훈련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 당시 페리 박사 자신도 아이의 뇌가 순차적으로 발달할 시기에 트라우마나 방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금씩 이해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식이 의료계에서 널리 알려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린 환자의 상태를 그저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서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보여지는 상태의 원인을 트라우마나 방치의 영역까지 생각했던 페리 박사에 의해 어린 저스틴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개로 길러짐을 당했고 그 후 다시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신생아였던 저스틴의 상황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다가갈 듯 합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패턴화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공받은 뇌는 결국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며 젖을 물리고 잼잼이나 도리도리 등과 같은 동작과 소리,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양육의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어른들도 많을 것입니다. 즉, 아이의 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경우이지요.
우리들 모두는 어쩌면 한두 가지 정도는 성장이 멈춘 채로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일컫는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 나와 타인의 행동을 보며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적당히 자신의 부족한 무언가를 숨기기도 하고 그 무엇을 더 크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나 역시 무언가가 부족할 수 있고 너 또한 무언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듯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통일된 하나로서의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불안함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그 무엇을 우리들은 기꺼이 받아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부모 또는 바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 또한 충분한 자극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그런 부모가 되기 쉽다라고 말이죠.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일정 부분 수긍도 했고 일정 부분은 더 답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완벽을 갖춘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순이의 과도한 집착은 어린 시절 필요한 만큼의 자극과 사랑이 부족한 이유이고 순이의 엄마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이처럼 심리학을 공부할 때 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행동 하나에 대한 원인이 대물림되는 현상처럼 느껴져서 더 암담하고 답답해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모두는 조금씩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는 그들 중 누군가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랑은 다르군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조금은 충격적인 한 아이의 처절한 양육 환경과 그 상태에서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찾게 된 저스틴과 페리 박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바른 책방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